일단 일단 프리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디어 프리 마지막 극장판 The Final Stroke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너무 늦게 가져온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봉을 9월 달에 했는데 이제야 찍고 있네요. 약간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이상하게 감상 영상을 찍으면은 왠지 그 작품과 약간 이렇게 종료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래서 이제 프리만큼은 근데 조금 내가 종료하고 싶지 않아서 영상을 찍는 걸 약간 미뤘던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구내염을 났는데 제가 구내염을 다 낳고 이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을랑 하면 다시 커지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나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지금 좀 있는 상태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낫는 거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는데 제가 앞으로 좀 발음이 좀 이상하거나 표정이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게 아프니까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너그럽게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프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리의 스토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본격적인 감상을 얘기를 해볼게요. 프리는 나나세 하루카라는 남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수영부 남자 고등학생들의 일상, 청춘을 그려놓은 애니메이션이에요. 지금 이 프리 작품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없겠지만 제가 그 2013년, 2014년 봤을 때만 해도 그 남학생들의 일상을 그려놓은 애니메이션은 별로 없었거든요. 심지어 노출신이 엄청 많은 애니메이션. 이게 아무래도 수영이니까 거의 이제 발라 상태이잖아요. 이게 여성층을 타겟으로 한 노출신이 많은 애니메이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이걸 큐앤이에서 그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케이온이나 하루히나 중이병 좋아하셨던 남성 팬분들은 이제 그 전 작품과 같이 귀여운 여성 캐릭터들이 나올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큐앤이가 이렇게 대놓고 남자들의 몸을 그려놓은 작품을 내놓았다고 하니까 그전 팬들도 좀 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같이 좀 충격적이고 또 새로운 도전 좋아하는 시청자로서는 아주 인공호흡기 같은 작품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여튼 그런 남자 고등학생들의 청춘 일상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이번 극장판이 나온 겁니다. 더 파이널 스트로크는 전편, 후편 두 개로 나눠서 나왔고요. 저는 이번에 전편을 보고 온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늘 그러하듯이 스포 없는 감상 그리고 스포 있는 감상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포 없이 제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 하루가 진짜 잘생겼어요. 미안해요. 너무 초반부터 너무 오덕스러운 발언을 해서 미안한데 나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우리 하루의 리즈 시절은 그러니까 하루 포함해서 다른 캐릭터도 그래요. 프리에 나온 애들의 리즈 시절은 내가 1기, 2기에서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때부턴가 약간 우리 하루들 얼굴형이 약간 빗살무늬 같고 몸도 약간 에반게리온처럼 그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번 극장판도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3기 키 비주얼 나왔을 때도 Q&A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실제로 까놓고 보니까 애들이 너무 잘생긴 거야. 그 포스터들 있죠. 포스터나 그 키 비주얼로 나온 거랑은 전혀 다르게 극장판에서는 진짜 모든 애들이 다 예쁘게 나왔어요. 우리 하루카는 당연히 잘생기게 나왔고 마코토도 이제 약간 불안정했잖아요. 눈매라든가 부자연스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 마코토의 그 순딩순딩한 모습, 그치만 약간 어른된 모습 이런 게 진짜 되게 잘 그려놨고 심지어 아사히도 잘생기게 나왔어. 그래서 이게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애들이 나올 때마다 뭐야 이렇게 되긴 되는 거야. 진짜 이게 너무 오덕스러워서 미안한데 진짜 모든 애들 얼굴이 리즈 시절로 돌아왔을 정도로 완벽하게 나왔다는 거. 근데 물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조금 이런 부분도 있어요. 점점 약간 눈매라든가 얼굴 라인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허술해지네라는 생각이 드는 후반부도 있긴 한데 앞부분이 너무 압도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어느 캐릭터를 잡고 계시든 다 만족스러운 비주얼로 보실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좀 약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왔을 거예요. Q&A 공식 유튜브에도 아마 올라왔을 텐데 하루가 수영을 하고 거기서 하루를 점점 이렇게 촥 클로즈업 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진짜
입틀 막 했다니까요. 이거 아마 나 혼자 봤으면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거야. 너무 잘생긴 거야. 그리고 어느 중간인가 후반 부분에서 하루가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천장을 바라보는 씬이 있어요. 그것도 진짜 충격이야, 충격. 나는 그 두 장면은 근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무한반복하면서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거는 스토리가 그렇죠. 우리 프리가 스펙타클하거나 뭐 우주에 비밀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인물 관계가 엄청 복잡하거나 뭐 이런 작품은 아니잖아요. 수영하는 친구들의 그냥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뭐 성장해가는 과정 이런 거를 이제 되게 소소하게 그려낸 거다 보니까 아마 스토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조금 없으면 내가 얘네들 이야기를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극장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근데 이건 프리 1기, 2기, 3기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프리를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극장판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약간 특별함을 요구하잖아요. 나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본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뭐 모습이라든가 뭐 거대한 뭐 액션씬이라든가 뭐 프리엔 액션씬 나올 일이 없겠지만 본편과는 약간 다른 뭔가를 기대할 수가 있는데 뭔가 그런 거는 딱히 없었고 똑같이 1기, 2기, 3기 흐름 그대로 이어가서 일상물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런 거를 조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엄청 스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들의 일상 그리고 뭐 대화 이런 게 이제 주로 나오는데 대화 하나하나에 약간 과몰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엄청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과몰입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봤어요. 특히 초반이랑 그 후반부에 일상 모습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서 이제 엄마 미소 지으면서 이제 훈훈하게 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스토리를 이제 중심으로 보면은 할 말이 없고 그런 대화 하나하나 그리고 일상 하나하나에 약간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수영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1기, 2기, 3기 극장판까지 나온다는 거는 조금 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극장판 조금 걸렸던 거는 약간 스토리 구성에 너무 짜맞춰진 스토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스토리 구성이라고 하면 이제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 기승전결을 맞추기 위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이쯤에 시리어스한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결말을 내야지라는 게 그냥 이렇게 쫙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결말도 약간 예상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조금 예상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 조금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하루 얼굴이 제일 재밌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무대 인사를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무대 인사에 그 마츠오카 린 역할을 맡은 미야노 마모루 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 감상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딱 해요. 이 한마디를 딱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완전 동감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충격에 대비하라?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진짜 딱 그거 듣고 저도 완전 동감을 했습니다. 딱 훈훈하게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이렇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방금 뭘 본 거지?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아마 극장판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해가 되실 텐데 그 장면을 보고 나서는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또 이렇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이거는 뭐 충격 안 받으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무런 그냥 베이스 없이 그냥 봤기 때문에 적지 않게 이렇게 충격적이긴 했었거든요. 그런 좀 충격적이면서 어이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편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시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스포가 있는 저희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판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시드니 세계대회라는 그 올림픽 같은 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참가하기 전 일상, 그리고 참가하는 모습, 그리고 참가하고 난 후에 일상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쫙 그려놓은 게 이번 극장판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감상은 일단은 제가 기억에 나는 장면들만 이렇게 축 훑고 넘고 그냥 이렇게 착착착 수다 떠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회 참여하기 전에 일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학 축제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와토비 사멘츠카랑 똑같이 그 하루카네 대학교랑 이쿠야네 대학교가 같이 합동 축제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이쿠야네 부스에 거기서 이제 린이랑 이쿠야가 약간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서로 싫어하는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놀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굉장히 귀여운 거야. 근데 그 사진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작중에서는. 그래서 아마 극장판 보시는 분들 좀 이게 무슨 장면인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설명을 하자면 그 린이 부끄러워하는 그 메이드복 사진은 1기에 나왔던 드라마 CD 중에서 이와터비 학생 일지였나?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 수록된 내용을 토대로 한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온 거고, 그거는 아마 드라마 CD를 들으셔야지 그 메이드복을 좀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쿠야는 작중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되게 검색했거든요. 이쿠야의 그 부끄러운 사진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3기도 뒤져보고 막 다른 드라마 CD도 좀 뒤져보고 이랬는데, 이거는 이제 무대 인사에서 그 감독님인가 밝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작중에 표현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작중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상상에만 맡겨야 된다는 거. 사멘츠카랑 이와토비도 되게 소소한 일상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캐릭터 그 등장인물들끼리 대화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 사멘츠카랑 이와토비 그 특유의 특징들 있잖아요. 그러게 진짜 되게 잘 살아나는 일상이어가지고 뭔가 되게 뿌듯하면서도 되게 가슴 따뜻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지나가다가 이제 세계대회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세계대회에는 하루카, 린, 이쿠야, 알베르토, 그 다음에 긴조, 5명이 이렇게 출전을 해요. 하루랑 알베르토랑 긴조가 프리 100m, 이쿠야랑 린은 자기 주 종목으로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일상도 되게 좋았는데 저는 이 세계대회에 참여했던 게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다들 버스 타가지고 숙소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막 개막식도 막 같이 보고 이랬거든요. 뭔가 그 시골에만 있었던 하루가 막 호주에도 가서 막 이런 큰 대회 참가하고 이런 거 보니까 막 내가 뿌듯한 거야. 뭐 이렇게 뿌듯한 게 많니? 그리고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하루 예선전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진짜 이 프리가 되게 대단한 게, 이 수영하는 장면은 진짜 1기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1기, 2기, 3기 극장판 이거 그 수영하는 장면 다이빙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벽 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올라오고, 이 장면을 정말 숱하게 봤는데, 저는 여태까지 봤던 것 중에서 이 세계대회 하루 예선전이 진짜 너무 제일 좋았어요. 하루가 이제 도쿄에 올라와가지고 거의 처음으로 다른 친구들한테 본격적으로 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한 모습, 그리고 다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루한테 한마디씩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기하는 하루를 보고 또 성장을 했네, 그리고 왜 이렇게 잘 나가, 이런 식으로 막 각자 캐릭터에 맞게끔 하루에 대한 의견을 얘기를 해요. 그 장면도 너무 좋았었고, 그때까지 하루가 그 해왔던 수영의 결과물이 여기서 딱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 전편이긴 한데, 하루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수영을 해서 정말 자기의 그런 결과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게 연출이나 음악이랑 너무 만족스럽게 그려졌기 때문에 진짜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진짜 자칫했으면 울었을 뻔했어, 나는. 전혀 울 장면이 아닌데 하루 진짜 이렇게 잘 성장하다니 이러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 음악이 진짜 나는 너무 좋았어. 되게 스피드감 있게 되게 수영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차박차박 하는 물소리, 그 다음에 그 물소리에 맞는 그 음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를 그때 또 느꼈지. 보통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가슴 웅장해지는 순간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최근에 가장 가슴 웅장했던 거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가지고 링코쿠상 만날 때가 제일 가슴 웅장했었는데, 이제 또 그때 우리 하루카의 경기를 보면서 그때 또 가슴이 웅장해졌죠. 어떻게 보면 그 수없이 봐왔던 수영하는 모습을 또 새로운 시선으로, 또 새로운 감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루 경기가 끝나고, 그리고 뭐 긴조 경기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알베르토 경기도 보여줘요. 근데 알베르토는 하루랑은 되게 반대되게 조용한 연출로 경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야. 하루는 뭔가 되게 이렇게 짠! 하루 드디어 성장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루를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연출이 되었다면은, 알베르토는 조용하게 나오는 게 그 차가 되게 심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후에 이제 이쿠야랑 린 경기가 나오는데 안타까워요. 둘 다 예선전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가지고 둘 다 5위를 했나? 그래서 좀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린이랑 이쿠야는 조금 이렇게 세계 대회에서 이제 큰 활약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하루는 이제 예선전을 이제 잘 치르고 준결승전이었나? 거기서 이제 긴조랑 알베르토랑 하루가 같은 그 경기를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알베르토랑 경기를 치렀는데 모든 힘을 다해도 알베르토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충격도 받고, 그리고 우리 하루가 되게 짠한 게 그 경기를 치르고 이제 나오는데 너무 힘이 이제 다 빠져가지고 계단에서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막 쓰러질 뻔 하는데 그때 이제 이쿠야가 이제 붙잡아줘가지고 이제 안 다치고 이제 잘 넘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하루가 되게 그런 지친 상태에서 바로 아즈마 코치한테 달려가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면 강해지냐고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으로, 격양된 모습으로 이제 아즈마한테 막 화를 내는 건지 자기한테 화를 내는 건지 되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아즈마 코치가 정신 차리라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 봤을 때 우리 하루가 알베르토 경기 보고 적잖이 충격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짠한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우리 하루가 뭐 린이랑 싸우면서 막 이렇게 캐빈의 벽으로 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바다로 뛰어가거나 그런 격양된 모습은 뭐 가끔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감정 컨트롤이 안 된 하루는 내가 처음 봤기 때문에 나도 좀 놀랬어요. 귀여워. 뭐 어쨌든 그래서 대망의 결승전을 치르게 됐는데 알베르토가 갑자기 그 결승전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기권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마음을 갑자기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권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도 약간 적지 않게 실망을 해요. 겉으로는 되게 태연한 척 하는데 약간 속으로는 되게 아무래도 응어리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남은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하고 하루는 결국 메달을 못 따고 긴조가 동메달을 따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게 메달 안 딴 것도 뭔가 되게 하루스러웠어. 그러니까 내가 이 경기에서 이겨도 알베르토를 이기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승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하루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귀국하는 모습. 출전한 친구들 이야기만 했는데 그 출전하지 않은 그 다른 친구들 소스케나 뭐 마코토나 뭐 아사히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각자 TV를 통해서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가 치러지는 모습이 진행되면서 경기를 보고 있는 다른 친구들의 모습도 이렇게 같이 보여줘요. 근데 경기를 보면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경기를 잘 보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긴장이 되는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누구였더라? 사이도 그랬고 소스케도 그렇게 가만히 못 있겠다고 자기도 움직여야 되겠다면서 수영을 하러 가재. 근데 그런 거 보고 진짜 쟤네도 운동선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수영 경기 보면은 이제 잘한다, 응원한다 막 이런 식으로 보잖아. 근데 걔들은 그 운동 경기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뛰고 싶은 거야. 그런 거 보면 되게 운동선수다, 그리고 나랑 되게 다르다라는 게 보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네, 그렇게 해서 뭐 세계 대회는 뭐 잘 마무리가 되고 다들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고 나서도 다들 이제 평범한 일상을 보내요. 근데 이제 린이랑 이쿠야는 아무래도 좀 경기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하는 부분도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하는 시간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앞에 대학 축제 모습도 그렇고 약간 이쿠야랑 린이랑 같이 나오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것도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너무 중구난방이다 어떡해. 그리고 귀국을 해서 일상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연말로 시간이 넘어가요. 그리고 근데 그 연말 분위기가 진짜 이게 막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쫙 깔리고 다들 두꺼운 코트 입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는 애들을 보니까 뭔가 되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이자카야에 가가지고 같이 송년회를 해요. 그래서 근데 송년회 하면서 막 같이 막 떠들썩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뭔가 되게 약간 제가 여태까지 일본에서 지내왔을 때 그 연말 분위기가 딱 느껴지면서 나도 저랬었는데 코로나 터지기 저랬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뭔가 되게 아련했던 것 같아요. 그 이자카야도 제가 평상시에 자주 가는 그런 좌식 이자카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그 밑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방, 개인 방, 코시츠? 거기서 이제 맥주 이렇게 들고 그 커다란 맥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리운 거야. 근데 술 마시는 거는
나츠야 센파이만 술을 마시고 나머지는 아직 20살이 안 되어가지고 술을 안 마시더라고. 다음 편에서는 우리 하루카나 마코토 얘네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좀 보고 싶네요. 우리 하루는 술이 약할까? 약간 물을 좋아하니까 뭐 술도 물이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엄청 벌컥벌컥 마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마코토는 그 순둥순둥한 얼굴로 또 술을 엄청 잘 마실 것 같단 말이지. 반전으로. 마코토랑 하루카는 속성이 달라야지 재밌어지니까 그럼 하루쿠는 한 잔도 못 마시는 걸로 가야 되는데 뭐 어쨌든 빨리 술 마시는 우리 애들을 좀 보고 싶다는 게 그 연말 그 이자카야 송년회를 보면서 느꼈어요. 그 송년회를 되게 알차게 하고 다들 신칸센을 타고 이제 본가로 돌아갑니다. 그 연말 연시가 되면은 다들 이제 그 자기 본가로 돌아가는 게 일본 분들의 그 루틴이거든요.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문화? 우리나라는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이제 자기 본가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일본은 연말 연시 때 자기 본가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카 애들도 도쿄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본가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도 내가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게 고등학교 때 집 알아보려고 저렴한 야간버스를 타고 도쿄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젠 대학생인 거야. 대학생이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나 봐. 그래서 도쿄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이제 집으로 간다는 게 뭔가 이런 변화도 나한테는 되게 좋았었어요. 각자 본가에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이랑 각자 이제 하루를 보내요. 근데 그 또 린네 가족, 이쿠야네 가족 이렇게 딱 막 나오거든요. 그것도 뭔가 각 가정들만의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 일상 보는 것도 되게 엄마 미소 보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엄마 미소는 딱 거기까지였었어. 본가로 돌아온 하루에게 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우리 하루카가 갑자기 알베르토의 영혼이 들어와. 그 빙의가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린이랑 우연히 만나서 대판 싸웁니다. 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하루는 이렇게 저 멀리 가 있고 본인이 예선전에 떨어지고 이러니까 생각할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그 결론이 이제 자기를 후원해주는 스폰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스폰서를 잡고 그 결과를 남겨야 되는데 그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는 이제 하루와의 그냥 그 자유형 경기는 포기를 하고 자기 주 종목에만 전념하겠다라는 게 그의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루한테 그걸 얘기를 해요. 그 알베르트에 잠식당한 하루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하루는 그거를 듣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아요. 원래 하루였으면은 그래 열심히 해라 나도 열심히 할게 수영 포기하는 거 아니니까 서로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부분인데 린 너는 항상 그런 식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린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얘기를 막 또 해 하루가. 내가 대사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막 들쑤시고 다닌다고. 린이 막 지금의 너라면 이해해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구나. 서로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렇게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카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주저앉아. 비 맞으면서 막 주저앉아. 또 골똘히 고민을 하다가 아즈마 센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빨라지냐고 이제 자기를 변화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본가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쉬지도 않고 또 다시 어디론가 가는 걸로 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게 뭐야. 나도 참 잘 모르겠어. 그 앞에 미야노 마모루상이 얘기했던 부분이 딱 이 부분이에요. 그 충격에 대비하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한 부분이 딱 이 대목인데 나도 처음 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잔잔하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에 시리어스를 넣어야겠다 하고 툭 튀어나온 것도 뭔가 되게 어이가 없었고 그리고 영혼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묘사가 중2병 같아. 내 안에 흑염룡이 깨어나 막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래서 하루 너는 프리의 주인공이야 리카가 아니라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중2병이라도 사랑하고 싶어라는 그 Q&A 작품 있잖아요. 거기에 그 미루타랑 리카가 하는 그 행동을 우리 하루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하루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중2병스럽게 나온다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너는 대학교 때 중2병에 걸린 거야? 이런 생각을 드니까 잠깐만 나도 대학교 때 중2병이었지. 뭐 남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그걸 이제 이렇게 제 3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굴도 약간 변형돼서 나와요. 이게 평소에 하루카가 아니라 어디인가 좀 C인 하루카로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약간 목소리도 그 눈매도 약간 조금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좀 납득이 좀 잘 안 간 연출이었습니다. 아마 후편 보면은 뭐 이런 시련이 있었고 이게 오해였고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했습니다가 뭐 마지막 내용이겠죠. 어떻게 보면 1기랑 2기에 나왔던 좀 흐름이랑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닫았던 하루가 다시 마음을 연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조금 새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래도 일단 하루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이제 후편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좀 기대되는 마음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하루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같아요. 그쵸? 미안해요. 하루 말고도 다른 팬도 계실 텐데 하루 말고 다른 캐릭터 조금 얘기하자면 린은 정말 안정감 있게 계속 나와요. 되게 린 하루카도 하루카스럽지만 린도 린스럽게 나오고 뭐랄까 확실히 린은 약간 뭔가 확실히 하루보다는 딱 이렇게 계획성 있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자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는 지금 자유형을 할 때가 아니다. 자기 주 종목을 집중해 가지고 결승을 위해서 꼭 노력을 하겠다라고 캐릭터들 간의 연결고리가 조금 어이없을 정도로 조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히요리 그 안경 쓴 애 있죠? 히요리랑 긴조랑 어렸을 때 알던 사이더라고. 그 이쿠야 성우가 얘기했던 건데 여기서 또 새로운 1페이지가 추가되는가 이런 무대 인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알고 봤더니 긴조랑 히요리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던 사이였었던 게 나오고 그리고 긴조랑 아즈마 코치도 알던 사이더라고. 그 아즈마 코치가 친하게 지냈던 그 죽었던 친구의 동생이 긴조였어요. 그래서 아즈마 코치가 약간 긴조에 대한 약간 죄악감 같은 걸 느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너무나도 그 캐릭터들 간의 연결고리를 짓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너무 현실성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었고 이쿠야 얘기하면은 이쿠야도 잘생기게 나왔어요. 이쿠야가 진짜 잘생겼더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 풀이 잘생긴 애는 일단 하루카랑 린, 이쿠야, 나츠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치. 내가 풀이 3기 때는 이쿠야를 그렇게 까긴 깠지만 뭔가 하루랑 다른 뭔가 그런 처연한 아름다움이 있어. 하루랑 비교해놓고 봤었을 때 약간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좀 있더라고. 막 그 이쿠야가 초반 부분에 대학교 축제에서 막 팬케이크인가 뭘 만드는 장면이 있어. 근데 거기서 실패를 해가지고 막 뛰쳐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막 다른 캐릭터랑 얘기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뭔가 되게 여성스러운 미소년 느낌이 딱 나더라고. 되게 처연미 있는 미소년 이쿠야라는 느낌을 받았던 극장판이었습니다. 이와토비 얘기를 하면은 이와토비도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됐잖아요. 레이랑 이제 나기사랑 각자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또 이제 1학년으로만 생각했었던 애들이 또 졸업할 때가 됐구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는구나 생각하니까 약간 엄마 느낌. 이렇게 저의 감상을 조금 주절주절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맥락 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역대급 생각 없이 얘기한 감상인 것 같은데 일단 그냥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하루랑 다른 등장인물들 미모가 정말 빛을 발했고 그치만 후반부는 조금 그 빛이 조금 이렇게 삭감됐고 세계대회 출전해서 그 경기한 하루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어. 하루가 내 안에 흥염롱을 깨우는 내용이라는 거라는 거. 극장판을 추천하냐 추천 안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그 세계대회 그 참가한 모습, 세계대회 참가한 그 경기만 봤었을 때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프리팬, 그 하루카 팬으로서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극장판으로서 만족스럽냐라고 보면은 아직 후편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결론 내리기에는 조금 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으로 봤었을 땐 반반이에요. 이번 극장판 굿즈가 여러 개 나오기는 했는데 뭔가 제 마음을 요동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뭐 예의상 팜플렛만 샀어요. 근데 팜플렛도 이게 사이즈가 뭐야. 좀 실망했어요. 근데 이때까지 극장판 나오면서 팜플렛을 다 사긴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이즈가 작고 볼륨이 작은 건 처음이기 때문에 노부나가 혼자 실려있어. 다른 분들 없고. 그래서 팜플렛은 솔직히 내가 웬만하면 팜플렛은 거의 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 이거는 팬들 농락하는 팜플렛이야. 그리고 특전으로 이렇게 받아왔어요. 누가 나왔냐면은
누가 나왔냐면은 하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 보러 갔었을 때 하루가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되게 실망을 했었거든요. 두 번째 갔을 때 하루가 나와가지고 진짜 엄청 기뻤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루가 보이시나요? 우리 하루가 찻잔을 들고 있는 모습. 처음에 이거 내가 인터넷에 떴을 때 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너무 귀엽게 나온 거야. 근데 딱 내 손에 들어온 거야. 아,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하루 나오고, 두 번째 누구 나왔더라? 나츠야였나? 아, 소스케였네. 소스케 나왔어요. 린이랑 카페에서 뭐 대화하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다 편집을 못했는데 그 프리 콜라보 카페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로선에서 뭐 사오고, 그다음에 굿즈도 이렇게, 굿즈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OST도 이렇게 샀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천천히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상 후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 감상 너무 주절주절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제 감상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이제 한국에서 개봉하게 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뵐게요.